마켓 무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의 수정 방향을 공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금융당국은 21일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제1차 밸류업 펀드 투자를 개시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또 3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2차 투자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관기관과 민간이 각각 1,500억씩을 출자하게 되는데요. 이번 1차 밸류업 펀드에서도 유관기관과 민간의 자금이 각각 1,000억 원씩 조성이 됩니다. 이 규모가 시장을 부양할 만큼 크지 않은 규모라는 의문점도 있지만 시장은 그래도 12월 20일에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100종목은 그대로 두고 상장사를 추가하는 방식이 될 거라는 점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판단은 시장의 몫이지 금융당국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적인 편출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은 건데요. 이에 따라 종목들의 편출은 내년 6월 정기 변경 때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수의 편입 요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 대거 편출될 것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의 편입이 유력한 상황일까요? 일단 심사 대상은 지난 지수 발표일이었던 9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밸류업 공시에 나선 기업들 중에 이뤄지는데요. 먼저 은행 금융업종 내에서 JB금융지주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주 안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까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SK이노베이션과 롯데이노베이트, HL홀딩스, LG전자 역시 편입이 유력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돋보이는 주주 환원 정책을 낸 이유로 시장에서 가장 높게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다시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또 생각해야 볼 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밸류업의 취지에 걸맞지 않았던 그건 거리가 멀었던 종목들이 여전히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 논란이 있었던 두산 밥캣, 그리고 고려아연과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종목들, 그리고 올빼미 유상증자 공시로 투자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이수페타시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담아놓은 이유 때문에 신뢰성에 물음표가 뜨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종목 수의 증가로 각 종목의 비중은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 편입이 결정되어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밸류업 지수의 선물 약정이 부진한 점도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진정하게 밸류업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증시에 머지않아서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일단 3시가 지났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이제 한 3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마켓 무버로 함께 이슈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더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안 보이시길래 그만두자는데 시간을 옮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새벽에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휴전 협상을 할 수도 있다. 푸틴의 마음이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 변동을 줬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 보고 방산주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오히려 조정일 때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많이 올라왔다. 매도 사인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방산주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매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요? 정리해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은 매도 사인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 네, 저도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예, 일정 기간 좀 조정을 좀 받게 되면 다시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도 사인을 두 분 다 주시긴 했는데 약간의 온도차는 있네요. 그럼 박수범 대표님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네. 하나시스템 할 것 없이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주가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오히려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크게 물리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지수 종목의 차트상 일봉상 이제 많이 좀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네. 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음 스테이지를 좀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재건주가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분위기를 오늘 좀 연출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보게 되면 뭐 HD 현대건설기계도 괜찮았고 HD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뭐 밥캣이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유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크레인이라든가 큰 장비들을 보게 되면 건설 장비들을 보게 되면 유압기가 많이 들어가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는 꾸준하게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성장성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건 관련된 내용이 우크라이나에만 종료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중동 지역 이제 이스라엘이라든가 그리고 뭐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재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병원도 새로 지어야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도로도 다시 또 깔아야 되죠. 뭐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면 24시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와 휴전 논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을 좀 달았지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 그대로 좀 가지 않을까. 트럼프 성향상 봤을 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수급이라든가 차트 모양이 오히려 또 우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의 이야기 듣기 전에 박수범 대표님은 어쨌든 방산은 이제는 조금 매도를 하고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이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고요. 박정식 파트너님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조정 나올 때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 실적이 그게 크게 꺾이지 않는 그런 네. 기조가 있기 때문에 또 오랜 기간 또 상승력이 나왔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이렇게 기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다시 또 일정 부분 또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추세가 깨진 건 아니죠? 예, 네.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왜 그 과거에도 조금 뭐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번 크게 긴 기간 부각을 받고 나서는 그쵸. 뭐 급격하게 꺾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을 나서 다시 재차 올라간 다음에 쉬어가죠.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산 테마도 조금 그러한 측면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필리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군 해군 함정 유지보수 정비 사업을 2건이나 수주를 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호실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 로봇 업체 이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을 60% 인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한 측면이 있고요. 또 유도로켓 비공도 미국 국방부 최종 성능 평가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미국 수출을 위한 발판을 좀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모멘텀으로 추후 작용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한국 항공우주산업도 이 FA-50 경공격기 훈련기가
아무래도 이제 로키드 마틴사와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개량을 해서 TF-50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해군 고등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따내게 된다면 네. 추후 이제 캐나다나 호주 쪽에 수출길이 또 열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필리조선소 쪽에 이제 설계 및 자체 패키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산 테마는 조금 이제 꺾이긴 하겠지만 네. 예전만큼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기술적인 반등력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들 오늘 어제 오늘 이번 주에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심해지다가 또 휴전 이야기가 나왔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지 한 분은 방산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가자 그런 의견을 주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어쨌든 추세는 꺾이지 않았으니까 조정 나올 때 조금씩 매수하면서 전같이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수익을 보는 전략 이렇게 다른 두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